서울의 사당동에 가면 조그마한 신학대학 하나 있습니다. 총신대학이라고. 여기서 제가 기독교 교육학 상담학을 전공했습니다. 그리고 연세대학에 가서 상담심리학으로 석사를 하고 단국대학교에서 상담심리학 박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랫동안 군목 생활했어요. 13년 동안. 소령으로 제대했어요. 소령 높은 거예요. 근데 군대에서 유학을 보내주셔가지고 그 미국 오클라호마라고 하는 데서 오럴 로버츠 대학교에서 상담학으로 박사를 했어요. 근데 주로 제가 연구한 분야는 불안 전공입니다. 불안하신 분이 일단 남아주시면 제가 상담해드리겠습니다만, 제가 막 과호흡 증후군에 심계항진에 막 불안해가지고 막 떨려서 어쩔 줄을 몰라가지고 선배 교수님에게 가서 상담을 요청했더라니까요. 교수님, 머리 털라고 처음으로 이 방송을 출연하게 됐는데 아유 떨려서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좀 용기가 될 만한 한 말씀 해주시면 제가 힘 얻어 방송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이 선배님이 두 마디도 아니에요. 딱 한마디 해주시는데 거기서 힘과 용기를 얻어서 7개월을 제가 방송을 했어요. 야, 선배를 우습게 보면 안 돼요. 인생의 선배, 직업의 선배, 교육, 자녀 양육의 선배, 결혼의 선배, 뭐 다 선배가 다 있잖아요. 아, 달리 선배가 아니더군요. 이분이 묻더라고. 전 교수, 그건 무슨 방송이야? 그래서 말씀드렸죠. 채널 몇 번인지도 모르겠어요. 케이블 TV에 KBS도 아니고 MBC도 아니고. 그래서 하여튼 뭐 채널 뭐 몇 번에 이런 프로입니다. 그랬더니 전 교수, 그거 떨지 말어. 그거 보는 사람 없어. 그런데 그 말이 얼마나 용기가 되는지. 아, 이런 보는 사람도 없는 텔레비인데 떨고 앉았어요. 그래 방송국에 갔더니 카메라가 3대가 촬영을 하는데 빨간불이 들어올 때 그게 찍는 거래요. 떨릴 때마다 보는 사람도 없는 텔레비인데 떨고 있어요. 그래서 7개월을 제가 해본 적이 있는데 혹시 보시는 분 아무도 없어요? 보는 사람 없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요. 저는 이제 상담학을 이제 공부한 사람인데요. 이게 상담하다 보니까 뭐 부부 문제, 또 가정 문제 이런 거 주로 제가 치료하고 치유하고 회복하고 이런 일을 합니다. 특히 이제 부부 문제 얼마나 심각한지 몰라요. 근데 이 남녀가 서로 다르다고 하는 사실, 그것만 알아도, 그 단순한 것만 알아도 부부 문제는 많이 해결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원래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지으셨거든요. 자, 이 남자 여자는 같은 사람이지만 서로 다른 존재입니다. 이 서로 다른 존재인 남자가 가장 가까이서 사는 게 부부입니다. 이 다르다는 걸 인정하고 살아야 돼요. 그 어떤 부부는 서로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가장 멀리 느껴지고 가장 불행한 관계가 될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저하고 제일 가까운 사람이 누구예요? 몰라요? 자, 여기 앞에 앉아 계신 이분이에요. 이 피아노 치시는 분. 의심 남은 자로 재보세요. 제일 가까워요. 거긴 더 멀잖아요, 그죠? 근데 이렇게 물리적 거리만 가지고 가깝다고 하지 않잖아요, 우리는. 물론 물리적 거리도 가까워야 되지만 심리적 거리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요. 저 서울에서 내려왔어요. 제 처가 지금 서울에 있습니다. 멀리 있지만 제 마음엔 항상 제 곁에 있어요. 자, 이렇게 물리적 거리도 가깝지만 심리적 거리도 가까워야 되는데, 아이 부부는 같이 있으면서 어떨 때 보면 가장 먼 사람, 가장 짜증나는 사람, 가장 싫은 사람, 가장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이 돼서 되겠습니까? 어떤 부부는 차라리 결혼 안 했으면 좋았을 부부도 있어요. 이러면 안 되지. 그 옛말에 이빨이 혀를 깨문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 이빨이 지가 힘세다고 혀를 꽉 물어버리면 도망도 못 가고 얼마나 아파요. 그 남자가 힘 있다고 아내 말 함부로 하고 욕하고 때리고 그러면 참 도망도 못 가고 얼마나 아픕니까? 이게 서로 잘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 거죠, 남녀가. 그래서 이빨과 혀처럼 말이죠. 그 KBS 텔레비전에서 좀 몇 년 됐어요. 2010년에 조사를 했어요. 여성 8,94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이제 발표를 했어요. 만약에 여러분도 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세요. 만약에 다
다시 태어나서 결혼한다면 지금의 남편과 다시 결혼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었던 거예요. 속으로 대답하세요. 겉으로 대답하면 안 돼. 큰일 날라고 우리. 손 드시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랬더니 72%가 다시는 결혼 안 한다고. 제가 통계 말씀 잘못 드렸네. 72%가 결혼하지 않겠다고 답변했어요. 안 놀라세요? 여러분이 안 놀라면 제가 놀랄 거예요. 72%가 굉장히 높은 수죠 이거. 그 어떤 목사님이 한 번은 이제 오후 예배 때 이 크리스천들은 어떻게 생각하나 그래가지고 물어본 거예요. 특히 이제 남성 신자들에게 여러분 다시 태어나도 지금 부인하고 살겠습니까? 그런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그랬더니 손을 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이 조심스럽게 눈치 보다가 손을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나는데 한쪽에서는 미쳤다 그러고 제정신이냐 그러고 또 한쪽에서는 집사님 대단하다고 훌륭하시다고 너무 멋있다고. 그래서 목사님이 물어본 거예요. 집사님 다시 태어나도 지금 아내와 사시겠다고 이제 손을 드셨는데 하나 여쭤봅시다. 만약에 부인 집사님이 살기 싫다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씩 웃으면서 그러면 저야 좋지요 뭘. 무슨 뜻인가요 이게? 결혼 전에는 이러지 않았잖아요. 저 이 사람 아니면 못 살아요. 그리고 결혼했다가 이제는 저 이 사람 때문에 못 살아요. 이렇게 바뀌지 않습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만약에 다시 태어나도 이 남자와 또 이 여자와 결혼하겠느냐고 누가 묻거든 분명하게 다시 살겠다고 대답하셔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린 절대 다시 태어날 일이 없어요. 말이라도 그렇게 하세요. 말 잘못하면 손해보는 거예요. 어떤 분이 결혼이 이렇게 힘들 줄 알았으면 결혼 안 했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 영국에서 실제 조사를 해봤더니 결혼하면 누가 더 이익인가 봤더니 남자가 훨씬 이익이래요. 남자는 혼자 살기가 힘든 모양이에요. 그 결혼하면 뭐 여자가 다 해주잖아요. 이게 신나는 거예요. 뭐 밥 해주지요, 빨래 해주지요, 청소해주지요, 섹스 상대가 생기지요, 사랑해주지요. 뭐 너무너무 신나는 게 남자예요. 근데 여자는 너무 힘든 거예요. 밥 해줘야죠, 빨래 해줘야죠, 뒤치다거리 해줘야죠, 임신해야죠, 아이 낳아야죠, 키워야죠.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결혼 전에 엄마가 다 해줬는데 이제 자기가 다 해야 되니까 막 혼나는 거예요. 그래서 신혼이 뭐냐 그랬더니 한 사람은 신나고 한 사람은 혼난대. 그게 신혼이래. 그래서 되겠습니까? 같이 신나야지. 같이. 시기적으로 보면 결혼한 지 한 3년에서 5년쯤 되면요, 너무너무 힘들다 그래. 이때 이혼이 또 많이 생겨요. 나는 결혼이 이럴 줄 몰랐어. 그리고 이혼하는 거예요. 또 자기를 가꿀 여유도 없어요. 애 둘 키우려면 요즘 뭐 하나 나니까 하나 키우는데 너무 정신이 없는 거예요. 아이 때문에 잠도 못 자고 뭐 아주 어떨 땐 남편 출근하는지도 모르고 자 그냥. 그럼 남편이 좀 이해해주고 그래야 되는데 또 막 신경 써야 될 일이 너무 많으니까 동시다발적으로 신경 쓰다 보니까 건망증이 생겨요. 어떤 분은 뭐 애 낳아서 건망증 생긴다 그러는데 애 낳는 거하고 건망증하고는 관계가 없고요. 신경 써야 될 일이 너무 많으니까 건망증 생기는 거예요. 뭐 국 끓이면서 설거지하면서 김치 썰면서 밥하면서 안경 쓰고 또 안경 찾고 자동차 키 손에 들고 차 키 어디 갔냐고. 어떨 때는요 애들 방에 들어가서 내가 여기 왜 들어왔지? 그럴 때가 있어요. 저도 가끔 그래요. 이 주부들의 건망증은 사실 자연스러운 겁니다. 근데 어떤 주부가 한번 택시 타고 가다가 순간적으로 자기가 어디 가는지를 잊어버린 거예요. 이럴 때 가끔 있어요 사실. 그 택시 운전사에게 아저씨 제가 어디 가자 그랬지요? 서면 가자 그랬어요? 해운대 가자 그랬어요? 그러니까 택시 운전사가 뒤돌아보면서 아줌마 언제 탔어요? 이게 요즘 세상에 이게 다 제정신이 아니에요 지금 요즘. 이게 막 피곤하고 스트레스 받고
건망증은 이건 아주 보편적인 현상이라니까요, 이게. 참 이 결혼이라는 게 이게 사랑으로 맺어지는 건데요. 여러분 그 사랑이 별로 오래 안 가요. 이게 연구를 해봤더니 3년에서 5년 간답니다. 미국의 코넬 대학교라고 있어요. 이게 좋은 학교예요. 이게. 여기서 이제 40개국 전 세계를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이 성적인 매력이 몇 년이나 갈까 조사를 해봤더니 3년 간대요. 그러니까 3년 지나면 눈에서 콩깍지가 벗겨진다는 말이에요. 얼굴이요 아무리 예쁘고 멋있어도 3년 지나면 저게 내 여자려니 저게 내 남자려니 그러고 살지 밥 안 먹어도 행복할까요? 그냥 얼굴만 쳐다보면서 너무 이뻐 너무 이뻐. 물론 안 이쁘면 이쁘면 안 이쁜 것보단 좋지만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미모가 행복을 가져다 주지는 않습니다. 그건 분명하죠. 그죠? 뭐 세상에 여자가 얼굴이 예뻐야 행복하다면 저는 뭐 맨날 행복하게요? 실수했습니다 제가. 예. 이 예쁜 여자 데리고 살면요 유지비가 많이 들어요. 좋은 화장품, 뭐 비싼 옷, 명품 가방. 남자들이 여자 미모만 보고 이 결혼하는 게 이게 함정에 빠지는 거예요. 이게. 요즘 여대생들 얼마나 이 외모 지상주의, 아주 외모 중심주의. 그 방학 딱 끝나고 계약해서 출석 부르면요 못 알아보겠어요. 김미숙, 네. 김미숙. 예, 방학하기 전에 하고 전혀 딴 사람 변하여 새 사람 돼가지고 와요. 아니 저는 이해하지요. 여자의 변신은 무죄잖아요. 그런데 천국에서 주께서 알아보실지 모르겠어요. 넌 누구냐? 그럼 어떡하려고? 그 연애 시절에는 남자가 여자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서 별짓을 다 하잖아요. 최대한 배려하고 이해하고 사랑하고 그 여자들은 진짜 남자가 그런 줄 알아요. 여기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여자들은 그냥 원하는 거 다 해주니까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심지어 어떤 남자는 개종하겠다고 그래. 이런 남자면 좋겠다. 그리고 나중에 결혼하죠. 그럼 이제 본색이 드러나는 거지. 말도 함부로 하고 사랑도 안 해주고 애인처럼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여러분 어때요? 애인처럼 살면 좋겠죠? 그런데 부인이 되면 이제 달라지는 거예요. 손도 안 잡고 가. 결혼 전에는 그냥 그 손 한번 잡아보려고 그냥 얼마나 노력을 많이 해요. 저는 이렇게 차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옆에서 차가 이렇게 지나가잖아요. 그 옆에 탄 여자가 저거의 애인인가 부인인가 저는 한눈에 알아볼 수 있습니다. 알려드려요? 마주오는 차 옆에 앉은 여자 잘 보세요. 애인인지 부인인지 금방 알아요. 운전사 어깨에다가 머리 붙이고 자면 애인이에요. 유리창에 머리 붙이고 자면 부인이에요. 한번 해봐요. 운전사 어깨에 머리 한번 붙여봐요. 어떻게 되나? 무거워! 사고 나면 죽어. 어떻게 하려고? 알았어. 그리고 유리창에 머리 붙이고 자는 거예요. 식당에서 웃으면서 밥 먹으면 애인이에요. 아무 말도 없이 밥만 꾸역꾸역 집어넣으면 대개는 부인이지. 이제 서로 관심도 없어지고 대화도 없고 사랑도 없어지고 애인처럼 살면 참 좋겠는데 결혼하면 이제 이게 내 여자인데 이게 어디 가겠나? 뭐 한국에서는 잡은 물고기에게는 미끼를 주지 않는다면서요. 이제 뭐 끝난 게 내 거야 이제. 어디 가겠어 이게. 제가 상담을 해보면 이 서로 성격 차이 때문에 못 살겠다는 부부, 큰일 나는 부부, 뭐 불행한 부부, 뭐 부부 싸움이 잦은 부부, 뭐 상처받는 부부 어떤 부분가 제가 연구를 해봤어요.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 서로 대화를 잘 못하는 부부예요. 당연한 얘기죠. 그 대부분의 심리학자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부부 갈등이라는 게 성격 차이처럼 보이지만 그게 아니라 서로 의사소통을 잘 못하는 거예요. 대화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네? 자, 여러분 남자는 어떤 존재인가? 남자는 지배적인 존재입니다. 군림하기를 좋아합니다. 여자는 어떤 존재인가? 여자는 여러분 사랑받고 싶은 존재잖아요. 뻔한 얘기 아닙니까? 그 미국의 유명한 메리 루윈 이 상담학자가 뭐라 그랬냐면 신앙의 눈으로 본 남성과 여성 이런 책을 썼어요. 이분이. 거기 뭐라고 돼 있냐면
남자는 다스림의 존재다, 군림의 존재다. 그게 항상 지시적이다. 미국 사람들도 그런 모양이에요. 그 남자들이 결혼해가지고 제일 1위로 하는 거짓말이 뭐야? 당신 손에 물 안 묻히게 할게. 이거 개뿔이지. 개가 무슨 뿔이 있나? 속아 넘어가면 안 되는 거야. 남자들이 좀 기꺼이 종 노릇해야 돼요. 여자에게 종 노릇해야 돼. 여자보다 힘도 세고 체구도 크고 소리도 크고 그러잖아요. 그게 사랑한다면 스스로 종 노릇하는 거예요. 왜? 사랑하니까. 갈라디아 5장 13절에 있잖아요. 사랑으로 서로 종 노릇하라. 힘이 없어서 종이 아니에요. 힘으로 하면 그거 한 방이면 날라가지. 자발적인 종, 사랑의 종입니다. 만약에 아내가 여보 여기 좀 주물러 그러면 예 마님 그리고 주물르면 얼마나 재밌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거 아셔야 돼요. 여자분들 특히 남자들은 사랑한다 이런 말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물론 듣기 싫은 말은 아니에요. 하지만 이 말에 감동이 별로 없어요. 이 성경도 인간의 심리를 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에베소서 5장 33절에 보면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라. 두 단어가 나와요. 사랑과 존경이에요. 남편은 사랑할 것이고 아내는 존경해야 행복한 부부가 됩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여보 당신 정말 훌륭해요. 당신 진짜 대단해요. 되게 멋있어요. 아주 자랑스러워요. 당신이 최고예요. 이런 말 하면은 남편이 감동받는 거예요. 남편은 그런 거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남편 자존심 꺾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난 책임 안 져요. 이거 큰일 나는 거예요. 이거. 아내가 남편에게 여러분 여보 나 당신 없으면 못 살아. 그럼 남편이 뭘 못 살아 못 살기는 해. 진짜요? 이러면서 좋아하는 거예요. 이걸 확인하면서. 여기서 행복감을 느끼는 거예요. 근데 막 자존심에 손상을 주면 남편은 견디기가 어려워요. 이 자존심 상하게 되면 불행을 느껴 남편들은. 그러니까 이걸 세워주는 거. 이게 지혜로운 여자입니다. 그거 어떻게 하면 좋으냐? 만약에 남편을 움직이려면 이렇게 하면 돼요. 모르는 척 하세요.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이거? 그럼 남편이 그것도 몰라. 가져와. 이런 것도 모르고 있지. 그리고 자기가 다 해. 그러니까 남편한테 대단한 존재다. 아주 우월적인 존재다. 능력이 많다. 이걸 맛보도록 하는 것이 이게 남편에게 즐거움을 주는 거예요. 지혜예요. 이게 남편을 세워주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남편을 움직이게 하려면 어떻게 해요? 여보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모르는 척 하세요. 그리고 남편이 잘하면 진짜 남편 대단해 진짜 칭찬해줘요. 잘했다 그러세요. 그러면 좋아가지고 몸이 부서져라 헌신하는 거예요. 이게 남편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남자는 모르는 것도 아는 척하고 여자는 아는 것도 모르는 척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남편이 자존심을 세워졌을 때, 자존심이 세워졌을 때 행복하고 그 가정에서 남편의 역할을 잘한다고 자기가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남편 최고다 이렇게 말하셔야 돼요. 이게 잠언 14장 1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그 뭐라고 되어 있어요? 지혜로운 여자는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자는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이게 벽돌로 집 짓는다는 뜻이 아니에요. 히브리어의 뜻은 가족을 세워준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남편을 세워주는 아내가 지혜로운 아내라는 거예요. 세워줘. 어떻게 세워줘? 칭찬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지지하고 용기를 북돋아주고 최고라고 해주면 세워지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만약에 집에 형광등이 고장나서 남편이 고쳤어요. 불 들어오네. 그러면 안 돼요. 여보 어떻게 이렇게 했어? 무슨 재주로? 아니 당신은 문과 나왔다며. 근데 어떻게 이런 걸 이렇게 했어? 형광등에다 무슨 짓을 한 거야? 아유, 당신은 요술쟁이. 한번 해봐요.
그래요. 그럼 집에 가서 한번 꼭 싸잡숴 보시기 바랍니다. 남편이 이러면 감동, 감화, 충만, 아주 좋아서 어쩔 줄 몰라. 그냥. 능력 있다, 멋있다, 대단하다, 최고다 이런 말 들으면 행복한 거예요. 근데 이거 입 밖에 내세요. 소리를 내야 돼요. 그 속으로만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이게 심리학에서는 언어의 액센트라 그래서 우리가 소리를 내잖아요. 그러면은 이 정서적인 단어가 3배 이상 커져. 또 행동 의지가 3배 이상 커져. 설명해 드릴게요. 무섭다 할 때 무섭다. 그럼 무서운 거예요. 근데 무서워. 그러면 무서운 게 3배가 더 커져요. 징그러운 거 봤을 때 징그럽다. 그럼 징그러운 거예요. 징그럽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라. 근데 징그러. 그러면 징그러운 게 3배 이상 더 커진단 말이에요. 싫어. 그러면 싫은 게 자꾸 커져요. 그렇게 말을 하면. 그럼 거꾸로 사랑해. 그럼 사랑의 감정이 더 커지는 거예요. 아유 고마워요. 그럼 고마운 게 더 커져. 아유 좋다. 그럼 좋은 게 더 커지게 돼 있어요. 이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연구한 심리학이에요. 우리 다 통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다는 얘기, 사랑한다는 얘기 많이 해주면 없던 사랑도 생겨요. 없던 사랑도. 또 하나님께서는 여자를 더 연약한 그릇으로 만들었어요.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보니까 여성은 남성보다 더 연약한 그릇이다. 우리가 다 질그릇입니다. 부딪히면 깨지고 떨어지면 박살나는 질그릇이지만 여자는 더 연약해요. 그 여자는 남자의 말 한마디에 쉽게 상처받고 금방 울고 마음을 조아리고 이게 여자예요. 이걸 알아야지. 그 남자가 보호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태초부터 여자는 남자의 보호를 받게 돼 있어요. 이건 하나님의 뜻이에요. 창세기 2장에 보면 여자를 남자의 갈비뼈로 만들었다. 하나님 말씀이죠. 갈비뼈 의미가 있어요. 내장을 보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리적으로도 심리적으로도 언어적으로도 보호받아야 될 존재가 여자예요. 그러면 말로도 보호해줘야 돼요. 여보 힘 많이 들었지? 여보 이리 앉아. 여보 좀 쉬어. 여보 내가 주물러 줄까? 여보 그거 내가 할게. 이렇게 돼야 보호해주는 거지. 그걸 부려먹으려고 그러면 안 되죠. 저는 성경 말씀 읽다가 빌립보서 2장 3절 읽고 너무나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거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까? 남을 나보다 높게 여기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렇게 올려주는 것, 높이는 것, 이게 칭찬이고 이게 존경입니다. 그러니까 여자분들, 아내분들 어떻게 해야 돼요? 남편을 높이 올려주는 거예요. 제가 군목 시절에요. 80년대 중반에 오토바이 타다가 자빠져가지고 다리가 부러져서 수술을 했어요. 그 병원에서 주사를 맞는데 이렇게 높이 매다는 주사 있어요. 큰 거. 보면 어떤 거는 하얀색, 어떤 것은 투명한 색, 어떤 건 노란색, 어떤 건 빨간색. 빨간색은 피지요. 또 어떤 건 조그만한 병에 든 거, 어떤 건 큰 병에 든 거, 어떤 건 비닐에 든 거. 그 높이 매달아 놓으면 내가 주사를 맞는 건데 여러분 그거 생긴 거 어떻게 생겼는지 알 바 없어요. 모양 그거 알 바 없어. 그거 알면 뭐 할 거예요. 좌우지간 이건 높이 매달아 놓으면 내게 필요한 게 쑥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근데 한 번은 이제 다리가 이제 조금 이제 날만해서 이제 찔떡찔떡 화장실에 가서 소변을 보는데 이거 팔 아파가지고 내려봤어요. 그랬더니 빨간 게 보이는 거예요. 여기서 저 진짜 몰랐어요. 이게 들어가면서 색깔이 바뀌나? 이거 쑥 올려봤더니 피가 쑥 들어가는 거예요. 피야 피. 그 높이 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누워가지고 성경 말씀이 있는데 빌립보서 2장 3절 남을 나보다 높게 여기라. 그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게 귀한 말씀이구나. 높이 올려놓으면 내게 필요한 게 들어와요. 그런데 니나 나나 그러면 들어오지도 않고 나가지도 않아요. 밑으로 내려봐요. 어떻게 되나? 피 볼 줄 알아요. 피 보는 거예요. 이게 사람 무시하면 피 보는 거예요. 높이 올려놓으면 내게 필요한 게 다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랑하고 존경하고 높이 올려놓으면 부부간에도 서로
행복해질 수 있는 거예요. 높이 올려놓으세요. 그러면 우리 몸에서 호르몬이 나와요. 이게 발견이 된 거예요. 도파민 호르몬이 나와요. 이 도파민은 별명이 행복 호르몬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나오면 막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시각에는 행복 아직 거 별거 없어요. 어떻게 사람 높이 올려놓으면 도파민 나오는데 그때 행복해지는 거예요. 무시당하면 안 나와. 서로 높여주는 거예요. 우리 부부간에 가정에서 교회에서도 박 집사님 대단하셔. 권사님 어떻게 잘하셨어요? 찬양 죽인다. 진짜 너무 은혜가 된다. 서로 막 올려주는 거예요. 막 그러면 행복해지는 거예요. 도파민이 이게 언제 나오는가 연구를 해봤더니 이게 먹고 싶은 거 빵빵하게 먹었을 때 도파민 나와요. 행복해요. 그 다음에 바둑, 장기, 게임, 경기해서 이겼어요? 그 도파민 나와요. 우리 뭐 축구 경기 슛 골인 그때 행복해져요. 도파민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언제 나오느냐? 위로, 격려, 지지, 칭찬 이런 거 받으면 도파민 나오는 거예요. 저는 이 칭찬, 위로 이런 거 술 따르는 기분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술 안 마십니다. 왜? 뭐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 종교적인 신념 때문에 또 하나는 이제 제가 병이 있어요. 여기 이 지방간이라고. 그래서 이 지방에 간이 붙어가지고 요즘 약 먹고 있어요. 그래서 술 안 먹는데. 근데 이제 성경 말씀 읽다 보니까 여러분 요즘 성경 번역도 여러 가지잖아요. 쉬운 성경. 여기 보니까 잠언 11장 25절에 아주 쉽게 번역을 해놨더라고요. 뭐냐? 남을 기분 좋게 하는 자는 자기 기분도 좋아지느니라. 술 따르는 기분이에요. 술 그 비싼 거 좋은 거 지가 다 처먹 지가 다 마시지 왜 한 잔 더 하라고 그런 줄 아세요? 상대방이 취해서 기분이 좋아야 그 모습을 보고 나도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한 잔 더 하라고. 그게 상대방 취하게 만드는 거예요. 부부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서로 기분이 좋아야 행복해지는 거예요. 서로 칭찬하고 서로 올려줘야 돼요. 그래야 행복한 거예요. 내 기분 좋자고 상대방 무시하고 욕하고 쌍소리하고 말 함부로 하고 이건 변태지요. 변태지. 그죠? 남녀는 참 이런 면에서는 달라요. 하나님이 달리 만들었어요. 창세기 5장 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다. 이게 하나님 작품이에요. 그게 차이가 나야 행복한 거예요. 어떨 때는 뭐 우린 너무 차이가 많이 나요 그러는데 그런 가정은 행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가정이에요. 사실은 둘 다 비슷하고 똑같으면요 맨날 싸우는 거예요. 이게 서로 차이가 나야 조화를 이루고 행복해질 수가 있습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우선 신체 구조부터 다르잖아요. 잘 몰라요? 오늘 저녁에 가서 한번 보세요. 남자는 근육질, 여자는 지방질. 또 성기 구조도 다르죠. 그죠? 뭐 이런 것만 다른 게 아니라 다른 게 한두 가지가 아닌데 특별히 이제 우리가 좀 배워야 될 것이 의사소통 방법이 달라요. 남자는 직설적이고 직접적이고 공격적이에요. 호르몬도 그렇고. 여자는 은유적이고 우회적이고 수용적입니다. 그래서 남자가 아내에게 때로는 말로 행동으로 상처를 많이 주는 거예요. 원래 남자가 그래요. 이 운전 가르치는 것도 보면은 이 남자들이 말 너무 함부로 하잖아. 그지? 운전 가르치다가 이혼한 사람도 있더군요. 둘이 싸워가지고. 그러니까 막 화를 내는 거예요. 지금 죽으려고 핸들 그쪽으로 들어. 이라이씨. 그러니까 여자가 놀래가지고 운전 제대로 배우겠어요 이거? 이런 남자가 다 있어. 만약에 이런 남자가 다른 여자 가르칠 때는 그렇게 안 할걸? 미숙 씨 운전 그렇게 하면 죽는데 아마 그럴 것 같아. 아마 다른 여자 가르칠 때는. 근데 자기 아내는 왜 그렇게 그냥 쌍소리를 하고 진짜 이 부부싸움을 연구를 해봤어요. 근데 사람이 평균 1년에 48번 부부싸움 하는 걸로 통계가 나와 있어요. 생일 빼고는 뭐 거의 매주 한 번씩 싸우는 모양이에요. 일주일에 한 번이지 뭐. 그죠? 근데 이 부부싸움을 하고 어떤 부부는 이혼하고 어떤 부부는 회복이 되는데 이 어떤 부부가 이혼하는가 어떤 부부가 회복되는가를 연구를 해본 거예요. 사단법인 한국가정상담연구소에서 조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부부싸움 횟수 똑같아요.
뭐 교육 배경 비슷해요, 연령 비슷해요, 소득 수준 비슷해요. 근데 이혼하는 가정은 뭐 때문에 이혼하는가 봤더니 말을 함부로 해버리는 거예요. 직설적인 말, 아주 결정적인 말, 아주 상처가 되는 말을 내뱉어 버리고 수습을 못해서 이혼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조심해야 돼요. 아, 헤어져, 이혼해, 아이 끝내. 큰일 날 소리. 이 혀를 깨밀고 참아야 돼요. 나중에는요, 이게 누가 잘했는지 잘못했는지도 모르고 이제 자존심 싸움으로 번지다가 이제 수습 못해서 이혼하게 되는 거예요. 모든 이혼은 이혼하자고 말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참아야 돼요. 어쨌든지 참아야 돼요. 근데 이혼한 부부의 68%는 후회해요. 에이, 그때 좀 힘들긴 했지만 그냥 이렇게 참고 살아가는 건데, 에이, 다 후회해요. 70%가 후회한다고. 그게 잘 서로 맞춰서 살아가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10절에 보면 사랑하고 행복한 나를 보기 원하는 사람은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라 그랬습니다. 특히 남편들이 주의해서 들어야 될 말이에요. 아내에게 악한 말 하지 마세요. 아내는 더 연약한 그릇이 금방 상처받아요. 이 남녀 간의 의사소통의 차이를 또 아셔야 되는데, 여러분, 의사소통은 크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정보적 언어가 있어요. 또 하나는 정서적 언어가 있어요. 정보적 언어는 정보를 주고받는 거예요. 정서적 언어는 뭐예요? 기분을 다루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보름달을 보고 여자들은 자신의 정서를 말합니다. 여자들은 정서적 언어를 주로 하거든요. 남자들은 정보적 언어를 주로 하고, 어머, 달 좀 봐. 저 달 되게 밝네. 저기에는 누가 살까? 정서적 언어죠. 그 남자는 정보, 사실을 주고받죠. 달에는 산소가 없어서 사람 못 살아. 아이고, 이게 또 정보를 주고받는다고 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남자는 논리적, 직설적, 사실적. 그죠? 남편이 일주일 출장 갔다 왔다고 생각해 봅시다. 여자가 여보 출장 어땠어? 그럼 남편이 별일 없었어. 별일 없었으니까 기어 들어왔지. 별일 있었으면 들어왔겠어요? 아유, 속 터져 죽지요. 그걸 누가 몰라서 묻는 거 아니잖아요. 대화 좀 해보자 그러는 거잖아요. 그럼 만약에 여보 출장 어땠어요? 그러면 아유, 날씨가 얼마나 더운지, 아유, 전라도는 음식이 너무 짜가지고, 아, 진짜 호텔이 뭐 이렇게 좀 시시콜콜 이야기를 하면 여자들은 좋아해요. 여자들은 시시콜콜 조그마한 얘기도, 사소한 얘기라도 이렇게 속에 있는 얘기 해주기를 원한다 말이에요. 이게 남녀하고 많이 달라요. 이걸 아셔야 돼요. 남자는 좀 이렇게 세부적인 거 얘기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그냥 큰 틀에서 별일 없었어. 이게 남자인데, 여자는 세세한 걸 원하니 이게 의사소통이 잘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자들도 이제 이걸 아셨으니까 너무 자세한 거 묻지 마세요, 남자한테. 그리고 또 남자들은 조금 더 자세한 얘기 여자들한테, 아내한테 해줘 보세요. 분위기가 많이 달라져요. 자, 남자는 정보적 언어, 여자는 정서적 언어를 주고받는다. 이것만 알아도 부부간의 의사소통 이게 잘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뭘까요? 전 잠언 10장 12절을 보다가 사랑이라는 게 허물을 덮는 것이구나. 그래서 잠언에 있는 말씀이에요. 서로 결점까지 덮어줘야 돼. 이게 사랑입니다. 여러분, 부부간에 서로 사랑한다. 이건 뭐예요? 상대가 필요한 걸 내가 지원해 줘야 돼. 그러니까 상대방을 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남자는 정보를 주고받는구나. 이 여자는 정서를 좋아하는구나. 조금 더 자세하게, 조금 더 큰 틀에서 이것만 봐도 좋습니다. 가끔 보면 말이죠, 여자들이 여보 나 어지러워. 그럼 남자들이 사실적이고 직설적이니까, 정보적이니까 약 먹어. 약 먹는 건 누가 몰라요? 우리 상담학에서는 이런 사람을 전문용어로 쪼다라 그래요. 사전에다 있는 말이에요. 다소 부족하고 눈치가 없는 사람. 여기 쪼다 있는지 모르겠네. 여보 너 어지러워. 이런 정보를 드러냈으면 남자는
좀 정서적으로 다가가세요. 여보, 어지러워? 아니, 손 좀 줘봐. 아니, 손이 왜 이렇게 차? 아이고, 여보, 요즘 내가 신경 많이 못 썼더니 당신 어지럽고 손도 차고. 아이고, 여보 미안해. 그러면 여보 나 다 낫어. 그 금방 낫는 거예요, 그게. 그걸 몰라요. 많은 경우에 여자들은 해답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답답하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위로 지지를 필요로 하는 거예요. 여자들 이해받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 만약에 여자들이 여보 나 살쪘지, 그럼 남자가 쪘어. 죽으려고 어디서 그런 얘기. 여보 나 살쪘지, 그러면 아이 요즘 뭐 다 그 정도는 쪄야지, 말이라도 그렇게 해줘야 돼요. 근데 남자는 살쪘지면 진짜 배 나왔지예요. 나 살쪘지, 살 많이 붙었지, 그 말이에요. 왜? 사실적이야, 정보적이야. 이걸 알아야 돼. 이 차이가 이렇게 있단 말이죠. 그렇죠? 저는 이 남녀의 차이 중에 참 중요한 차이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남자가 이 직설적이고 또 용기가 이 남자의 상징이잖아요. 용기. 그 여자들은 가끔 보면 뭐 부부싸움 하고 나서 말 안 하고 토라지고 그러잖아요. 근데 남자도 같이 말 안 하고 토라지고 이러면 회복이 안 돼. 그건 쪼다예요, 쪼다. 남자가 리더십을 좀 발휘해야 돼요. 그래서 여자가 좀 삐지고 조금 말 안 하고 그러면 여보 이리 와봐. 그럼 뭐 대답도 안 하잖아. 그럼 확 팔을 확 잡아서 좀 일으켜 보세요. 그럼 따라오지면 이리 와봐. 그래. 몰라. 뽀뽀. 그럼 끝나는 거지. 이런 리더십을 발휘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적극적이고 그 사람이 말이야. 용감한 남자 같으면 그렇게 해야 되는 거지. 같이 삐져 이런 쪼다. 남자하고 여자하고 또 다른 것 중에 말이죠. 이 남자는 목표지향적입니다. 목적지향적이에요. 그러니까 여자는 과정지향적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남자는 필요한 게 백화점 8층에 있으면 엘리베이터 타고 8층 가서 물건 사서 주차장으로 와서 집에 오는 게 쇼핑이에요. 여자들은 필요한 게 7층에 있습니다. 1층부터 다 돌아다녀요. 그래가지고 같이 쫓아가면 또 부부싸움 한번 해야 돼. 그냥 다 구경하고 다 만져보고 사지도 않을 거면서 다 입어보고 다 돌아다니고 짜증나. 짜증나죠. 진짜 힘들어. 남자는 여행 갈 때 출발 시간을 정해두고 떠납니다. 왜? 목표지향적이기 때문에. 자, 우리 1시에 출발한다. 알았지? 1시? 몇 시? 1시? 1시 딱 됐는데 준비가 하나도 안 돼 있는 거예요. 금방 또 성질 나는 거죠. 또 내가 몇 시에 출발한다 그랬어. 이래, 아이씨, 한바탕 싸우는 거예요. 또 그 아내는 또 알아. 1시. 그치만 빨래 널고 가야지. 그냥 두면 썩어. 설거지는 하고 가야 될 거 아니야. 청소하고 가야지. 어떻게 그냥 가. 여자는 여행 전에 해야 될 일이 많아요. 남자는 그냥 1시에 출발한다 그래서 1시에 나가야 돼. 여자는 화장 늦게 하고 뭐 해야 될 게 굉장히 많아요. 서둘러도 소용없어. 다 하고 가야 돼요. 여자는 과정지향적이에요. 뭐 속초를 간다? 그럼 남자는 목표지향적이기 때문에 속초를 가야 여행이 시작이 됩니다. 목표가 속초니까. 여자는 과정지향적이에요. 준비할 때부터 여행이 시작이 돼요. 어머 이거 넣을까 말까? 이거 가서 살까? 뭐 들고 가는 것도 아닌데 뭐 가지고 가. 어머 산이 파래. 그럼 파라치 노래? 여자는 가면서 즐거운 거예요. 음악도 듣고 얘기도 하고 만난 것도 먹고 구경도 하고. 이게 여행이에요. 남자는 핸들 잡고 속초를 가야 여행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부부관계도 마찬가지. 남편은 목표지향적, 목적지향적. 여자는 과정지향적. 그래서 남자는 침대에 올라가서 빨리 등산하고 내려와서 자야 돼. 근데 여자는 사랑받고 있다는 느낌, 또 미러를 나누고 싶고 이 사랑의 분위기를 느끼고 싶고. 근데 그렇게 해주는 남자가 어디 있어요? 이 전화할 때도 달라요. 남자는 목표지향적, 목적지향적. 용건만 간단히 결론만 얘기하고 끊어요. 토요일 2시 부산역. 그래
끊어. 이게 다 한 거예요. 더 해서도 안 되고 더 하지도 않고 더 할 말도 없어요. 그런데 여자들은 결론도 없는 말을 그렇게 했어. 여자는 결론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말하고 있다는 사실이 중요한 거예요. 나 어떤 목사님 사모님 형 좀 봐야 되겠어. 우리 목사님 사모님이 아니고 집에서 전화를 1시간을 하는 거예요. 그래요 집사님. 세상에 집사님 어떻게 그래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여보 1시간지 왜 전화를 이렇게 빨리. 전화 올 때도 많은데 빨리 끊어. 끊으면 되죠. 네네 집사님. 자세한 것은 만나서 얘기해요. 아니 1시간 얘기하고 자세한 게 또 있어. 나 미치겠어 진짜. 근데 이 사모님이 30분 만에 전화를 끊어버린 거예요. 30분. 그리고 목사님이 아니 어떻게 30분 만에 전화를 끊었어? 뭐 그럴 때도 있는 거지 뭐. 아니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30분 만에 잘못 온 전화예요? 여자들은 한마디 말을 100마디로 늘리는 능력이 여자들한테 있어요. 남자들은 100마디를 한마디로 줄이는 능력이 있어요. 이게 차이예요. 이게. 그러니까 남자가 하루에 2,000마디에서 4,000마디 한대요. 여자는 하루에 6,000마디에서 8,000마디 한대요. 2배, 3배가 더 많아요. 이게 사실 다 이유가 있습니다. 왜? 남녀는 뇌 구조가 좀 달라요. 이 뇌에서 감정을 담당하는 부분이 여자들이 훨씬 발달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자들이 말씀이 많은 거예요. 그걸 좀 서로 이해해야 되죠. 그죠? 남자들은 그냥 행동적이야 그냥. 그러니까 남자들은 실수하는 거 보면 생각 없이 행동해서 실수를 하고 여자들은 생각 없이 말을 해서 실수를 하는 거죠. 그죠? 이런 차이가 다 있어요. 또 남자는 시각적이고 여자는 청각적이에요. 이 부부관계를 연구한 사람들은 전부 공통적으로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그러니까 남자는 시각적이기 때문에 보면서 즐겁고 뭐가 들었나 보고 싶고, 여자는 들으면서 즐겁고 뭐가 무슨 말을 하나 듣고 싶고, 이게 달라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듣고 싶어 하니까 좀 듣고 싶은 얘기 좀 많이 해주세요. 사랑한다고. 그럼 안정이 되죠. 어떤 사람은 너무 이런 얘기 안 하니까 궁금해. 화장할 때 이렇게 여보 나 아직도 이뻐? 그 이쁘다고 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이쁘다고 해주면. 그런데 어떤 남자는 이뻐 부산에서 제일 이뻐. 자꾸 이쁘다 소리하고 그래. 한번 두고 두면서 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말 듣고 눈물이 나. 이뻐 부산에서 제일 이뻐. 이 말 듣고 눈물이 나. 알았어. 부산에서 제일 그러지 말고 좋은 억양으로 얘기해 주세요. 좋은 억양이라는 그릇에 메시지를 담아서 줘보세요. 여자들이 화장하면서 궁금해. 남편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 여보 나 이뻐? 그럼 이뻐. 당신은 쌩얼이 더 이뻐. 사람 볼 줄 알아가지고. 그래도 밖에 나갈 때는 화장하는 게 예의야, 예의. 어떤 분은 하도 사랑한다는 말 안 하니까 여보 나 사랑한다는 말 한번 해줘봐. 그랬더니 경상도 남자예요. 내가 말해야 아나? 안 해도 알낀데 이러고 자빠졌어. 여보 나 사랑한다는 말 한번 해줘봐. 그랬더니 지난번에 했잖아. 지난번에 했어도 또 해야지. 한 번 하고 말을? 꽃에 물 한 번만 주고 마는 거예요? 정기적으로 줘야 돼. 정기적으로. 그래야 여자들이 심리적인 안정감을 얻고 행복감을 얻게 됩니다. 여보 나 사랑한다는 말 한번 해줘봐. 그럼 여보 사랑해. 그러고 그냥 반찬이 달라져. 반찬. 상대방이 원하는 식으로 해줘야 돼요. 그죠? 이 여자들이 이런 걸 더 원한단 말이에요. 남자들은 그거를 몰라. 여러분 남자 여자는 이렇게 많이 달라요. 그런데 저는 성경 말씀 읽다가 고린도전서 7장 33절에서 깜짝 놀랐어요. 야,
어찌하여야 아내를 기쁘게 할까? 어떻게 해야 남편을 기쁘게 할까? 이 고민을 하고 살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고민 해봤어요? 오늘 남편 너 어떻게 해야 되지? 남편 어떻게 하지? 어떻게 즐겁게 해드리지? 이러고 살으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에요. 퇴근하고 집에 들어갈 때 아유 이 아내를 오늘 어떻게 즐겁게 해주지 내가 오늘 뭘로 이러고 살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대로 살면 행복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방송에 나와서 그런 얘기를 좀 한 적이 있었는데 본 사람 없을 테니까 이 친구 간에 이제 KBS 1TV 여성 공감이라는 프로가 있었어요. 아침 방송. 그 이제 친구 간에 게 파티가 일어난 거예요. 게 멍멍이가 아니고 바닥 게. 이 게라는 건 맛있어도 또 좀 비싸죠. 잘 못 먹게 되고 이게 뭐 먹으려면 좀 아주 힘들어요 이게 그죠? 그래서 점잖은 자리에서 좀 힘들어. 근데 서로 친구 내외가 게를 먹으니 이건 뭐 얼마나 즐거운 시간입니까? 근데 보니까 친구가 잘 못 먹어요. 부인이 이 뭐 가위질도 잘 못하고 뭐 어디를 잘라야 될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이 초대를 한 남자가 가위질을 해가지고 발라가지고 재수 씨 게 많이 안 드셔봤나 봐요. 좀 드셔보세요. 그리고 여기를 잘라야 돼요. 근데 이분이 잘라준 걸 먹으면서 어머 게가 이렇게 맛있었네요. 진짜 맛있네요. 좋네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좋아가지고 맛있죠. 그래서 계속 잘라서 밥에 얹어 놓는 거야. 여기를 잘라야 돼요. 이게 살이 되게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옆에서 부인이 쳐다보다가 여보 나도 좀 해줘봐. 그랬더니 이 사람이 당신 할 줄 알잖아. 그래서 화가 난 거야. 이런 숟가락 집어던지고 많이 쳐먹어라 그러고 나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개판이 개판됐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아내를 즐겁게 해주는 것이 성경대로 사는 거예요. 아내를 기쁘게 즐겁게 하라니까 왜 딴 여자 즐겁게 하고 난리야. 그러면 안 돼. 다른 사람 앞에서 아내의 자존심을 건드려서는 안 됩니다. 성경적으로 산다면. 역시 다른 사람 앞에서 남편을 무시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성경적이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서로 존중해 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 말씀이에요. 오늘 여러분 이 말씀 듣고서 내가 남편을 얼만큼 존중했나 한번 돌이켜 보세요. 그리고 남편은 내가 아내를 얼마나 사랑했나 한번 돌이켜 보세요. 성경 말씀대로 삽시다.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고 그러면 그 가정에 행복이 꽃피는 거예요. 성경대로 살면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가 행복하면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가장 훌륭한 유산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가 사랑하고 행복하면 그를 지으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바라보는 주변 사람들이 기뻐합니다. 그 자녀가 정서적 안정을 얻고 공부도 잘하고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다 하는 것 기억하시고 행복한 가정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오늘 말씀을 듣고 보니 우리가 부족한 것이 많이 드러났습니다. 주님, 정말 행복한 부부,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아내는 남편을 성경 말씀대로 존경하고 또 남편은 아내를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내 몸같이 사랑하는 이와 같은 부부가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